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시간에는 블록체인에서 타원 곡선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배운 유한체와 여기서 그리고 배울 타원 곡선을 이용해서 타원 곡선 암호를 학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유한체와 타원 곡선 이 두 가지가 있어야만 타원 곡선 암호를 학습하게 되고요. 타운복선을 접한 적이 없다면 유한체처럼 꽤나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기본적인 대수를 배운 후에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타운곡선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타운곡선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의입니다. 타운 곡선은 중학교 수학 시간에 배운 본 방정식과 매우 유사합니다. 한쪽에는 y가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x가 있는 형태입니다. 여기 예를 들면 y제곱은 x의 세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이런 꼴이 타운 곡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부터 요까지 가는 데까지 조금 이제 1차 방정식을 이용해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나옵니다. 1차 방정식을 배운과 같다. y는 mx 플러스 b. 여기서부터 좀 시작해 볼게요. 여기서 m은 기울기죠. 슬로프. 그리고 b는 y의 절편, y 인터셉트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두 개의 코에피션트에 따라서 요 1차 방정식의 직선의 기울기나 위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이번에는 2차 방정식입니다. 2차 방정식은 왼쪽과 같은 그래프를 띠게 되는데요. y는 ax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런 꼴이 됩니다. 그리고 x에 대한 고차 방정식, 예를 들면 3차 방정식, 요런 꼴이 되는데, 요거는 여러분들도 이미 많이 알고 계시는 것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y는 a의 세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 이런 꼴이 되고요. 그래서 그래프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어, 보여진다. 이거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까지는 사실 여러분들이 중학교까지 잘 공부를 했다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타원곡선 방정식은 여기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타원곡선과 같이 이 그림 2-3 있었죠? 여기에 3차 방정식 곡선의 기본적인 차이는 왼쪽에 y제곱항이라고 합니다. 이 y제곱항만 조금 달라진다. 그래서 그림 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y항으로 인해 그래프가 x축에 대칭이 된다. 그리고 타원 곡선은 3차 곡선보다 길기가 완만한데 이 또한 왼쪽에 y제곱항 때문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개수값에 따라서 그림 2-5처럼 곡선이 하나로 이어지지 않고 분리되기도 합니다. 이런 꼴이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이 그래프 보시면 왼쪽이 일반적인 타원 곡선 방정식 모양입니다. 하지만 개수값에 따라서 오른쪽과 같은 그래프가 나올 수도 있다. 요거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타원 곡선은 2-6의 3차 방정식 그래프에서 어, y가 0보다 큰 부분에 대해 곡선을 완만하게 2-7과 같은 그래프로 수정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2-8처럼 y가 0보다 큰 부분일 때에 대해서 x축에 대칭이 되도록 만든 그래프예요. 그래서 우리가 3차 방정식에서 갑자기 타원 곡선 그래프로 가는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시겠지만
사실 다 배운 내용입니다. 여기서 곡선을 완만하게 하고 그리고 y가 0보다 큰 부분에서 x축 대칭을 합니다. 그러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런 꼴이 나타납니다. 일단은 구체적으로 비트코인에서 사용하는 타원 곡선은 SECP256K1이라고 하고요. 어, 이 타원 곡선은 y제곱은 x의 세제곱 플러스 7로 나타내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자, 일반 정규식은 y제곱은 x 세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이런 꼴이 되는데요. 자, 우리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 타원 곡선 값을 만들기 위해서 이 방정식을 만들기 위해서 개수값이 a는 0 그리고 b는 7인 곡선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프로는 그림 2-9처럼 이런 그래프가 나타나게 되어요. 자, 그래서 요런 개수값만 잘 정해 놓고 우리가 타원 곡선은 그래프를 여러 가지 형태로 만들 수 있다. 그리고 그 중에 A는 0, B는 7, 인 곡선은 SECP 256 K1 타원 곡선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썬으로 이런 타원 곡선도 코딩할 수 있어요. 사실 후반부 보러 가면 의미가 있어지는데요. 지금 우리에게는 곡선 자체보다는 곡선이 개별 점들이 관심사입니다. 자, 어떤 점을 봐야 되냐면요. 예를 들면 y제곱은 x세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7 곡선에서 어, x가 마이너스 1, y가 1인 점에만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래서 특정 곡선 한 점으로 포인트 클래스를 정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곡선은 y제곱은 x의 세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의 형태 그리고 a와 b는 아까 말씀드렸죠? 이 두 개수값으로 곡선을 특정할 수 있다. 이거를 파이썬 코드로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요 포인트에서 우리가 클래스를 만들고요. 그리고 A, B, X, Y 요 네 가지 관련해서 받아서 주어진 점이 곡선 위에 있는지 검사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2번은 두 점은 같은 곡선 위에 있고 그 좌표값이 동일해야만 같다라고 판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조건을 넣어서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포인트 객체를 생성할 수 있고 생성자의 인수로 받은 점이 곡선 위에 있지 않으면 오류가 발생한다. 그래서 점이 곡선 위에 없으면 생성자 메서드에서 예외가 발생한다. 이렇게 아래처럼 예외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인트를 이용해서 이런 연습 문제도 풀 수 있어요. 다음 중 어느 점이 곡선 y제곱은 x세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7 위에 있는가? 이런 것도 계산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포인트 클래스의 네거티브 메서드를 작성하는 법도 아래처럼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 여러분들이 시간 날 때 한번 해 보시길 바랍니다. 음. 자, 그러면 이제 하나의 이제 포인트를 봤다면 이제 두 점을 보고 이 두 점의 덧셈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원 곡선은 두 점의 덧셈을 정의하는데 매우 유용하다고 하네요. 점 덧셈은 곡선 위의 두 점에 대해 어떤 연산을 거쳐 곡선에 존재하는 제3의 점을 얻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일반적인 덧셈 연산 연관된 점과 덧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점 덥셈은 교환 법칙이 성립이 된다. 네, 결국 점 A를 점 B에 더하는 것은 점 B를 점 A에 더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나온다. 이거 알 수 있죠. 그래서 A 플러스 B는 B 플러스 A 꼴이 나온다. 여기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포인트를 어떤 순서에 따라 더해도 같은 결과가 나온다. 이거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모든 타원 곡선에 대해 몇 가지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 곡선과 함께 그려진 직선은 반드시 곡선과 한 점 아니면 세 점에서 만나게 됩니다. 자, 곡선 하나를 보시면 여기 한 점이 만나죠. 이런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세 점, 하나, 둘, 셋, 요렇게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예외사항은 직선이 y축과 평행한 직선의 경우 아니면 어, 곡선의 한 점에 접하는 접선인 경우 이렇게 두 가지인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요 두 가지 요것보다는 다른 걸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두 가지 예외 경우 타원 곡선에서 점 대 셈은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결과적으로는 오른쪽 그림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 플러스 B는 이렇게 요 위치가 되네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여기 보면 두 점 A와 B를 지나는 직선이 타원과 만나는 교점을 X축으로 대칭시킨 점을 A 플러스 B라고 합니다. 자, 설명한 대로 두 점 A, B를 지나는 직선이 타원과 만나는 교점 C를 X축으로 대칭시킨 점을 A, B로 정의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림 2-10과 같이 직선이 타원 곡선과 그리고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는 덧셈을 정의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세 개의 점이 어, 어, 있는 경우에만 우리는 덧셈을 정의할 수 있다. 그래서 그림 2-14에서 타원곡선 위에 두 점 A, B에 대해서 A 플러스 B를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점 A와 B를 지나는 직선이 곡선과 새롭게 만나는 점 C를 찾았고요. 그 점과 X축에 대해 대칭인 점이 덧셈의 결과 A 플러스 B가 된다. 요거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점 덧셈의 결과를 쉽게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 앞으로 사용할 중요한 성질 중 하나입니다. 공식을 통해서는 점 덧셈을 쉽게 계산할 수 있지만 직관적으로 점 덧셈의 결과점은 곡선이 어느 위치든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보면 A 플러스 B는 두 점의 오른편에 있고 A 플러스 C는 X축의 기준으로 A와 C 사이에 있고 B 플러스 C는 두 점 왼쪽에 있다. 요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A 플러스 B는 여기에 있고요. A 플러스 C는 요 중간에 B점의 X축 대충인 요 위치가 되겠죠. A 플러스 C. 그리고 요 점은 뭐가 되겠어요? B 플러스 C나 C 플러스 B가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수학 용어에서는 이런 것들을 점 곱셈은 비선형 연산이라고 한다. 비례로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선형적이지 않아서 비선형이다. 그리고 여기 하나 조금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여기 점 곱셈의 결과를 쉽게 예측할 수 없다는 거. 요거 조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요게, 결국에는 우리 블록체인이 암호화되어 있는 해시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암호를
파헤치지 못할 수 있도록 어, 이런 성질이 여기에서 쓰이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점 덧셈 성질입니다. 점 덧셈은 일반 덧셈 연산과 유사한 네 가지 성질을 만족합니다. 그래서 상등원 존재, 그리고 교환 법칙 성립, 그리고 결합 법칙도 성립을 한다. 그리고 여건이 존재한다. 그리고 항등어는 대수의 0과 같은 의미의 점이 존재한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곡선 위에 i라는 점이 존재해서 a라는 점과 더한 결과는 i가 된다. 그래서 이 점을 무한원점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i라고 한다. 그리고 덧셈에 대한 여건과 관련이 있고 어떤 a라는 점에 대해 마이너스 A라는 점이 존재하고 그 합은 항등원이 된다. 그래서 이 점들은 X축의 수직인 직선과 곡선의 교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위 그래프에서 무한 원점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나옵니다. X축의 수직인 직선과 그리고 타원 곡선이 만나는 세 번째 점이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교환 법칙은 연산 수절을 바꿔도 같다는 뜻이고 a 플러스 b는 b 플러스 a 그래프에서 보시면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a와 b를 지나는 직선은 순서를 바꿔도 동일한 위치에서 곡선과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합 법칙은 3개 이상의 덧셈에서 어느 두 항을 먼저 더해도 결과는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자, A 플러스 B는 B 플러스 A뿐만 아니라 A 플러스 B 플러스 C 그리고 B 플러스 C 플러스 A를 해도 결과는 같다. 요거를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설명하면 2-16과 같이 연산을 보면 X축에 수선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직관적으로 바로 이해되지는 않지만 2-16과 2-17을 보시면 최종 결과는 같다. 한마디로 A 플러스 B 플러스 C 그리고 B 플러스 C 플러스 A가 같다라는 게 성립된다. 자, 한번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 그림은 A 플러스 B 하고요. 그러면 이 점이 되겠죠. 요 나머지의 직선 그리고 B 플러스 B, A 플러스 B와 그리고 C를 더하면 이 점에서 X축 대칭인 이 점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B 플러스 C부터 해볼게요. B 플러스 C 하면 여기에서 나머지 포인트의 X축 대칭점 B 플러스 C가 되죠. 그리고 A를 더하면 나머지 포인트에서 X축 대칭인 이 점이 됩니다. 그래서 둘 다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점 덧셈을 코딩하기 위해서는 더하는 두 점의 다음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 봐야 됩니다. 두 점이 X축의 수직인 직선 위에 있는 경우, 그리고 두 점이 X축의 수직인 직선 위에 있지 않은 경우, 두 점이 같은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점 덧셈 코딩 요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등원에 해당하는 무한 원점을 좀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파이썬에서 무한대 값을 표현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 논 값이 무한 원점을 표현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무한 원점 그리고 포인트 1, 2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 알 수 있네요. 그래서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이 코딩 부분은 조금 넘어가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이런 문제도 있는데요. 이것도 조금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x1과 x2가 같지 않은 경우의 점 덧셈입니다.
X축에 수직인 직선을 다뤘으니 이제 두 점이 다를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가 다른 두 점의 덧셈은 아주 간단한 공식으로 해결했어요. 앞서 그래프에서 설명한 제3의 점을 얻기 위해서 먼저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기울기를 유도합니다. 그래서 포인트 1, 포인트 2, 포인트 3. 요거는 포인트 1 플러스 포인트 2는 포인트 3라고 이렇게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때 S는 기울기가 되는데요. 요거는 y2 마이너스 y1 그리고 x2 마이너스 x1이 될 겁니다. 그래서 S가 기울기고요. S, x3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 기울기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x3를 알아내면 계산이 가능한데요. x3는 s의 제곱 마이너스 어, x1 마이너스 x2가 되고요. y3는 s 그리고 x1 마이너스 x3 마이너스 y1이 됩니다. 그래서 점 덧셈의 결과는 기울기로 구한 점을 x축의 대칭인 것이고요. y3는 직선이 곡선과 만나는 교점에 y값과 반대부호를 갖게 된다. 요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점 덧셈 공식 유도하는 방법인데요. 이 부분도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 아마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두 점을 더하면 어떤 점이 되는지 아마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학생들도 한번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x1과 x2가 다른 경우에 저음 값을 코딩하는 방법도 우리가 요 만들기 위해서는 s는 y2 마이너스 y1 그리고 x2 마이너스 x1 그리고 x3는 s 제곱 마이너스 x1 마이너스 x2 그리고 y3는 s x1 마이너스 x3 마이너스 y1 그리고 메서드의 마지막 부분에서 셀프 객체가 속한 클래스를 의미하는 셀프 클래스 속선을 사용해서 포인트 클래스의 인스턴트를 반환합니다. 아무튼 이 코딩 내용은 저희가 조금 넘어가고 이렇게 이그젬플을 보여드리는 걸로 저희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인트 1과 포인트 2가 같은 경우에 점 곱셈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두 점의 x좌표는 같고 좌표는 다른 경우 두 점은 x축을 사이에 서로 반대편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P1은 마이너스 P2 아니면 P1 플러스 P2는 I 이 경우 이미 우리 뭐 연습 문제에 달았는데 P1은 P2인 경우 어떻게 되냐면 곡선 위에 동일한 두 점을 이은 직선은 그 점에서 접선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에서 곡선 위에 점 P에서 접하는 접선을 계산해야 된다. 그리고 이 접선이 곡선의 다른 부분에서 만나는 교점을 찾아야 함. 이것을 그래프로 표현하면 2-18과 같이 됩니다. 요런 꼴이 됩니다.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면 아래처럼 요렇게 되고요. 그래서 보시면 S는 3x1 제곱 플러스 a 나누기 2y1이 됩니다. 그리고 P3를 구하는 공식은 x1과 x2가 같다라는 조건을 이전 유도 결과를 대입하면 아래처럼 이런 꼴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x3는 s제곱 마이너스 2x1 그리고 y3는 s 그리고 x1 마이너스 x3 그리고 마이너스 y1이 됩니다. 이 접선의 기울기 유도 방법은 아래처럼 요 타원곡선 함수를 미분하여서 도함수를 구하면 아래처럼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P3를 구하는 과정은 이런 식으로 된다. 어,
그리고 기울기 S는 이렇게 나온다. 요거 알 수 있죠? 네. 그러면 뭐 요렇게 뭐 두 번 더하거나 뭐 같은 점을 두 번 더하는 이런 연산 결과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뭐 이것도 코딩을 해야 되는데요. 이것도 요 아래 공식을 이용해서 구현하는 것도 이런 식으로 코딩을 이미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보시고요. 아마 다 지금까지 잘 따라오셨으면 이 내용들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예외 처리도 코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덧셈에 대한 한 가지 예외 처리 요거에 필요한데요. 그림 2-19와 같이 접선이 X축의 수직인 경우 이런 경우가 발생해요. 그래서 P1은 P2이면서 좌표가 0인 경우 발생합니다. 그래서 기울기 계산 공식에 대입하면 분모가 0이므로 계산 오류가 발생한다. 그래서 어, 파이썬 코드에서 이를 예외 처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두 점이 같고 y-좌표가 0이면 무한 원점을 반환한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non 값이 있었죠. 우리가 non 값을 무한 원점으로 얘기를 한다고 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외 처리를 해주어야 된다. 어, 요 코드 내용은 저희가 나중에 다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혹시 문의사항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번 장에는 타원 곡선이 무엇인지 다루면서 그리고 곡선이 두 덧셈 을 정의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다음번에는 타원곡선 암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유한체와 타원곡선을 배웠는데요. 이 두 가지를 합치면 타원곡선 암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지금까지 잘 따라왔다면 다음 강의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까지 수업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요 앞에 내용들 중에서 몇 가지 좀 찝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타원 곡선 암호 요런 꼴이 되는 거 그리고 우리 1차 방정식부터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까지 그리고 3차 방정식에서 곡선을 완반하게 하고 그리고 0보다 y가 0보다 큰 부분에서 이런 식으로 X축 대칭을 하면 최종적으로 타원 곡선 그래프가 나온다. 그리고 타원 곡선은 비트코인에서 쓰는 타원 곡선은 S20P256K1이 됩니다. 그래서 Y제곱은 X의 세제곱 플러스 7 요런 꼴이 되고요. 이거는 우리 일반 정규식 Y제곱에서 y제곱은 x세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홀에서 개수값이 a는 0, b는 7인 곡선으로 정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처럼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코딩 뭐 이런 것도 파이썬으로 해봤고요. 그리고 뭐 이 포인트를 우리가 만들었기 때문에 실제로 곡선 위에 있는지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점들이 만나는 이런 직선들 여러 가지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A 플러스 B 위치는 C 요 점이다. 여기서 X축 대칭이 되는 점이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두 점 A와 B를 지나는 직선이 타원곡선과 새롭게 만나는 점 C를 찾고요. 그리고 그 점과 X축에 대해 대칭인 점이 덧셈의 결과 A 플러스 B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비선형적이고 그리고
점 덥슨의 결과를 쉽게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 앞으로 사용할 중요한 성질 중 하나입니다. 결국엔 우리 보안 쪽에 정말 보안에 관련되어서 요 특성 덕분에 어, 이 블록체인에선 튼튼한 알고리즘으로 만들 수 있다. 요거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항등원, 교환 법칙, 결합 법칙, 이건 또 존재한다. 그리고 A 플러스 B 플러스 C, B 플러스 C는 C 플러스 A는 같다. 요 그래프로 우리 확인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양하게 코딩을 위해서는 요 세 가지 경우 생각했었고요. 어, 무한 원점은 넌으로 둔다. 그리고 아래처럼 다양하게 코드를 만들어 놓은 거, 그리고 요런 기울기들 다 잘 따라오셨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타원곡선 강의였고요. 우리 학생들 잘 따라오셨길 바라고, 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